안녕하세요. 화가 김성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종이에 그리는 유화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수채화 지에 그리는 유화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쓰는 종이는 캔슨에서 나오는 XL 제품이고요. 그냥 아무 저렴한 수채화지를 써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유화를 종이 재질에 그리고자 하면은 이제 저번 그림처럼 그렇게 굉장히 싼 종이가 아니라 조금 괜찮은 종이 표면에 그리고자 할 때 보통 유화 전용지를 하거나 뭐 종이 캔버스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써본 적이 없는데 유화 전용지는 제가 몇 번 써봤거든요. 근데 수채화하고 거의 비슷해요.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유화를 칠할 때 이 흡수되는 기름이 밑으로 흡수돼서 이제 위에 보존되는 그런 차이라든지 혹은 유화가 다 마르고 오래 보존이 될 때 드러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아직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비교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냥 이제 그리는 그런 이 느낌이라든지 그런 경험 부분에서는 이제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수채화지의 종류에 따라도 이제 오돌토돌한 표면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다름이 차이가 있는데 그 이런저런 수채화지에 따라서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이제 콜드 프레스라고 이제 중목 정도의 이제 포함이 될 텐데 약간 부드러운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오돌토돌한 면이 없는. 그래서 이제 붓질을 하기가 굉장히 매끄럽고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캔버스에 칠할 때보다도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데 이제 일반 종이나 캔버스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수채화지가 이제 수면을 그 수분을 밑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러한 기능으로 유화를 밑으로 빨아들여서 기름기를 밑으로 빨아들여서 굉장히 빨리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뻑뻑한 느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이자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번 그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분이 밑으로 많이 빨리기 때문에 그 마르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덧칠하기는 생각보다 많이 수월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표면의 물감 자체는 마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부드러운 표면 처리 같은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수성 물감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과슈를 써보신 분들은 조금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좀 그러니까 뻑뻑하고 두툼하게 쓰는 과슈 느낌 하고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결과물적으로는 오일 파스텔하고 조금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체화 시킨 오일 파스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 그게 사실 유화이기도 한데 어쨌든 오일 파스텔을 보통 종이에 많이 그리니까 비슷한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표현 부분에 있어서는 대신에 이제 조금 자유롭고 다채로운 표현 같은 거를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물감들을 섞으면서 붓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색은 캐리미엄 레드하고 캐리미엄 옐로우 그리고 비리디안 그린 요렇게 거기에 이제 엘리저린 크림슨 저 머리 색깔 표현하려고 엘리저린 크림슨 요렇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이트까지 해서 총 5가지 색이 되겠네요. 그 색으로만 표현을 했고 이제 수채화 혹은 수성 물감하고 사용을 할 때 그 종이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될 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뭐 다른 유화하고
하고 똑같이 이제 덧칠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완성을 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흰 표면에 내가 이 결과물과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는 색을 바로 올려요. 이제 수성 같은 경우는 아주 옅게 시작해서 조금씩 쌓아 올리는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화는 이제 두껍게 올려서 바로 한 번에 올리니까 흰색 표면 위에 그리다 보니까 첫 색이 굉장히 진해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어두워 보이고 탁해 보일 수도 있고, 왜냐면 흰색 자체가 워낙에 밝고 이제 굉장히 순수한 색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유로 보통 캔버스에 그릴 때 회색 칠 혹은 이제 번트 엄버로 밑색을 칠하고 진행을 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이제 색에 대한 기준을 종이에 올라가는 결과, 특히 초반에 종이에 올라가는 결과물들의 이제 나의 기준을 의지하는 것보다 팔레트에서 보여지는 색을 의지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다만 이제 또 팔레트가 지금처럼 제 팔레트처럼 좀 중간 톤으로 칠해져 있는 팔레트면은 그 기준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흰색 팔레트라면은 내가 쓸 어두운 색과 중간 톤과 밝은 색을 미리 섞어서 그 경계면들, 그러한 차이점들을 미리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팔레트에서, 그러고 이제 작업을 들어가게 되면은 초반 그림 진행 때 이제 명도 확인, 색 확인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유화만의 좀 유니크한, 좀 특별한 느낌을, 개성적인 느낌을 내고 싶으시다면은, 또 유화를 굳이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쨌든 다른 재료들과는 조금 차별된 느낌이 나는 게 좋잖아요. 굳이 유화까지 써가면서 다른 재료들에서 나는 그런 똑같은 결과물을 기대를 하고 혹은 그런 과정들을 똑같이 적용을 하고 한다라면은 제 생각에는 굳이 유화를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솔직히 유화가 이제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 훨씬 까다로운 재료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뭐 기름도 준비해야 되고, 뭐 붓도 따로 준비해야 되고, 냄새도 나고, 마르기도 오래 마르고. 그런데 이제 굳이 같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이 재료를 쓰는 거는 그렇게까지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림이 다른 재료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면은 그냥 수성 물감을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제 유화를 배우고자 하시는 혹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생각이나 얘기를 들어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제 그림을 조금 더 진중히 대하고 싶거나 뭔가 좀 깊이 들어가 보고 싶거나 그림에 대한 거를 좀 제대로 배우고자 하면은 이제 보통 그 그림 재료의 약간 가장 고퀄리티 혹은 이 뭔가 그림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쓰는 이제 가장 전문적인 재료, 이렇게 하면 이제 떠올리는 게 유화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아니고 보통 그림을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유화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면은 그래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굳이 이제 유화까지 이제 시도를 하고 입문을 하시고 혹은 이제 조금 더 깊이 배워 나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왕 유화를 이제 다 차려놓고 준비물도 다 사놓고 그 돈도 쓰고 그 시간도 투자해서 하는 거라면은 유화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로 시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재료들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면은 굳이 유화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그 그림이 또 뭐 그만큼 고급이 들지거나 뭐 수준이 낮은 그림이 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전업 작가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제 수채화나 과슈나 아크릴로만 이제 사용을 해서 활동을 하는 작가들도 충분히 있고, 굳이 유화를 이제 쓰지 않고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작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러한 결과물이 정해져 있는데 굳이 이제 재료가 뭔가 좀 더 유화가 있어 보이니까, 혹은 뭔가 제대로 그림을 그리려면 유화를 써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짐으로써 이제 굳이 유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방식이라든지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결과물이 여전히 그런 다른 재료들을 썼을 때하고 같은 거를 떠나서, 같은 결과를 내는 걸 떠나서 방식 또한 똑같이 적용을 했을 때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결과가 나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의 그림을 보거나 혹은 이제 유화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의 그런 그림들을 봤을 때, 물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로 연결이 되냐면은 유화라는 재료에 대한 비효율적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많이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접하게 됐을 때 조금 답답하다라거나 저런 부분에서 이제 유아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유아를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거나 이제 유아로 경험치를 쌓고 있는 중인 분이라면은 유아로만 표현할 수 있는 표현법을 찾는 거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은 이제 내가 하고 있는 방법들, 접근 방법들, 혹은 순서, 혹은 아주 적게나마 이 물감에 내가 섞고 있는 미디엄의 농도,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같은 결과물로 나타내는 걸로 반복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유화를 쓰고 있다라면은, 그리고 지금 유화로 본인의 길을 찾고 있는 중이시라면은, 뭐 그림 두세 개 정도는 진짜 내가 아주 미친 척하고 진짜 좀 정신 나간 그림 좀 그려보겠다 하는 방식으로, 제가 갖다 버릴 그림 몇 개 좀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뭐 수채화지라든지 혹은 저번 그림처럼 그냥 갈색 종이, 진짜 더 나가서 뭐 박스나 종이백 같은 거라든지 그런 전혀 색다른, 내가 생각하기에 되게 불편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방식으로 시도를 하면은 이런 방법이 있었네, 이러한 결과가 나오네, 맞아, 이런 게 내가 처음에 유화를 시작하고자 할 때 원하던 결과였어,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종이에 그리면서, 수채화 종이에 그리면서 발견한 게 바로 그 점입니다. 내가 캔버스에 항상 그리고 나무 화판에 그리던 때에서 약간의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수채화 종이 한번 그려볼까 했을 때 나오게 되는 이런 결과가, 이런 것들이 내가 한때 정말 원하던 그런 결과였어 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데이터를 이제 자신의 데이터로 쌓아서 이제 축적을 해 놓고 때에 따라서 이제 적용을 해주고 기록을 해 두면은, 이제 다음번에 내가 이러한 표현을 하고 싶다, 이러한 결과물을 내고 싶다 라고 계획을 하고 그림을 들어갈 때 그러한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하고 또 이렇게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그림을 그릴 때 훨씬 더 자유로운 그런 표현을 또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번에 그렸던 이런 브라운 페이퍼, 그러니까 일반 종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렸을 때는 이렇게
기름이 살짝 새 나가는 저런 얼룩이 남아요. 뒤쪽에도 얼룩이 많이 남고, 아무래도 이제 그 유화와 그런 기름 같은 이런 수분을 홀드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색 같은 거는 거의 변하지 않고요. 수채화지에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밑으로 이제 수분기를 먹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만큼 유분도 이제 홀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퍼짐 현상 같은 것도 전혀 없고요. 이제 말랐을 때 보존되는 상태도 질감 같은 것도 충분히 잘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 수채화지나 이렇게 구하셔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해 드려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